한국 이민을 완전히 반대했던 파라과이 소녀가 한국 최고의 스타가 된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런 한국 이민 제안 때문에 부모님과 3년간 떨어져 살게 된 파라과이 출신 17살 카밀라의 믿기 어려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엄마, 저는 절대 한국 안 가요. 여기가 제 고향이라고요. 3년간 끝까지 한국행을 거부했던 카밀라는 결국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용기를 내어 단 한 달만 한국을 구경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은 카밀라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는 오히려 파라과이 친구들 쪽에서 카밀라에게 정말 한국에서 살 거야? 라고 깜짝 놀랄 질문을 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을 그토록 싫어했던 소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혈통보다 마음이 진짜 국적을 만든다는 걸 보여준 카밀라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카밀라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파라과이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지금 한국어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구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던 제가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2002년, 제가 17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살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는데 작은 마당이 있는 단층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가 기르시는 장미꽃과 부겐빌레아가 예쁘게 피어 있었고 뒷마당에는 아버지가 직접 만드신 작은 목공 작업대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목공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목공소로 향하셨어요. 아버지의 손은 언제나 톱밥과 나무 기름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가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시장 근처에서 작은 옷가게를 운영했어요. 주로 여성복을 취급하셨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런데 우리 가족에게는 남들과 다른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언니 3명이 모두 한국 남자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90년대 중반 한국에 IMF라는 큰 경제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한국 남성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남미로 떠났어요. 파라과이는 이민 정책이 관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농업이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면서 현지 여성들과 결혼하게 된 거죠. 제 이모들도 그렇게 한국 남자들을 만나 결혼했어요. 큰 이모는 부산 출신 김씨성을 가진 분과 결혼했습니다. 그분은 원래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다가 파라과이에 와서 한국 음식점을 여셨어요. 둘째 이모는 대구에서 온 박씨 성의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분은 농업에 관심이 많아서 파라과이에서 콩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막내 이모는 서울 사람인 이씨 성의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분은 파라과이에서 작은 수입품 가게를 운영하셨죠. 그래서 제 사촌들은 모두 한국과 파라과이 혼혈이었어요. 외모로 보면 확실히 동양인 혈통이 섞인 게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모두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모네 집에 가는 게 정말 싫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일단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야 했어요. 파라과이에서는 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도 꼭 바닥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다리도 아프고 정말 불편했어요. 밥상에는 항상 이상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빨간 배추인 김치, 짜고 시큰한 장아찌, 작은 생선을 볶은 멸치볶음, 그리고 미역국이라는 검은 국물.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냄새도 독특하고 맛도 너무 달랐어요. 김치는 맵고 시큼해서 한 입만 먹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멸치볶음은 짜기만 하고 비린내가 났어요.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이모부들이 한국 음식이야. 몸에 좋아 하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별로였어요. 저는 그냥 아사도나 엠파나다 같은 파라과이 음식이 훨씬 좋았거든요. 더욱 웃긴 건 제 사촌들이었어요. 분명히 한국과 파라과이 혼혈인데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외모는 동양인 같은데 완전히 파라과이 아이들이었어요. 이모부들이 한국어로 뭔가 말하면 아빠, 스페인어로 말해 하고 짜증낼 정도였죠. 심지어 한국 이름도 있었는데 평상시에는 절대 쓰지 않았어요. 이모부들도 한국어를 거의 잊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서로 만나면 한국어로 대화하시긴 했지만
중간중간에 스페인어가 섞여서 나왔거든요. 아이고, 이거 쿠차의야.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파라과이 재료로 만드니까 맛이 많이 달랐어요. 김치도 파라과이 고추로 만드니까 맛이 이상했고, 된장도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콩으로 만드셔서 냄새가 좀 달랐어요. 학교에서도 가끔 웃긴 일이 있었어요. 도시락을 까면 가끔 한국 반찬이 들어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이모한테서 배운 요리를 해주실 때가 있었어요. 친구들이 카밀라, 이게 뭐야? 냄새가 이상해 하고 물어보면 우리 이모부가 한국 사람이라서 하고 대답했는데 사실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너희 가족 정말 특이하다 하고 신기해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어? 이런 질문들을 받으면 저도 잘 몰라서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끔씩 한국은 정말 발전하는 나라래 하거나 한국어 공부해보는 게 어때? 하고 말씀하시면 엄마, 또 한국 얘기네. 하고 귀찮아했어요. 저는 그냥 파라과이가 좋았거든요. 저는 그냥 파라과이에서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고, 좋아하는 남자의 파블로와 사귀고, 대학에 가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파블로는 제 첫 번째 남자친구였는데, 같은 학교 1학년 선배였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고 축구도 잘해서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그런 파블로가 저를 좋아해준다는 게 정말 신나했어요. 한국 같은 먼 나라는 제 인생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2년 5월, 한국에서 월드컵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된다고 하더라고요. 파라과이도 월드컵에 출전했어서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였죠. 저희 동네 카페마다 큰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다 같이 응원했어요. 그런데 파라과이 경기보다 한국 경기에 더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바로 제 이모부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한국 얘기를 별로 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야, 한국이 폴란드를 이겼어. 정말 대박이네. 포르투갈도 비겼다고. 한국이 정말 잘하네. 이모부들이 이렇게 흥분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서 한국 경기를 보면서 정말 진지하게 응원하셨거든요. 골이 들어가면 잘했어. 하고 소리 지르시고, 아쉬운 장면이 나오면 아이고, 아까워라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어머니도 한국 경기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한국의 모습들을 정말 관심 있게 보셨어요. 거리 응원하는 사람들, 깨끗한 도시 풍경, 현대적인 경기장들. 카밀라야, 한국이 정말 발전했네. 거리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현대적이고. 엄마,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 다 좋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큰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탈리아를 이기고 스페인까지 이겼을 때 어머니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런 나라라면 기회가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월드컵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카밀라야, 나 한국에 가보고 싶어. 네. 왜요? 월드컵을 보니까 한국이 정말 발전한 것 같아. 거기에 사업 기회도 있을 것 같고 한번 가서 직접 둘러보고 싶어.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왜 한국에 가겠다는 건지 말이에요. 엄마, 이모부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굳이 왜 직접 가야 해요? 아니야. 직접 가서 봐야 알 수 있어.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거기에 어떤 기회가 있는지 말이야. 이모부들도 파라과이에 온 지 너무 오래됐잖아. 어머니는 정말 결심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으셨어요. 한국에 한 달만 다녀올게. 그냥 구경하고 기회가 있으면 작은 사업도 해볼 거야. 그때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 한 달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정말 신났습니다. 집에 저 혼자 있으니까 완전히 자유로웠거든요. 친구들과 밤늦게 놀아도 되고 파블로와 데이트도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10시 전에 들어와 하고 잔소리하셨는데 이제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정말 해방된 기분이었습니다. 파블로도 이제 우리 시간이 더 많아졌네 하면서 좋아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바로 만나서 카페에 가거나 공원에서 산책하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파티도 했습니다. 17살 소녀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첫 번째 전화가 왔어요. 카밀라야, 한국이 정말 대단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밝고 흥분된 목소리였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발견한 사람 같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일단 너무 깨끗해. 길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어. 그리고 지하철이 정말 편리하고, 시간도 정확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어머니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요. 월드컵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거리 응원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도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치도 처음엔 매웠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어. 그리고 불고기는 정말 맛있어. 저는 그냥, 그래요, 하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보다는 파블로와의 데이트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카밀라야, 여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데도 불평하지 않아. 정말 인상적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이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잖아. 여기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꿈이 있어 보여. 어머니의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매일 전화해서 새로운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 명동에서 쇼핑한 이야기까지. 그런데 2주일 후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카밀라야, 엄마가 사업 파트너를 만났어. 네. 무슨 사업이요? 파라과이 특산품을 한국에 수입하는 사업이야. 한국 사람이 정말 관심 있어 해. 어머니는 한국에서 만난 한 동포 사업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이 파라과이 제품에 관심이 많다고 함께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했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파라과이 마테차나 수공예품에 관심이 많대. 엄마, 조심하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여러 곳도 구경시켜주고, 믿을만해. 그때 저는 단순히 어머니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신다고만 생각했어요. 설마 그게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주일 후, 어머니에게서 더욱 흥미진진한 소식이 왔어요. 카밀라야, 엄마가 투자를 하기로 했어. 네. 투자요? 응. 2만 달러 정도. 우리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2만 달러면 우리 가족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엄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확실한 사업이야. 계약서도 다 준비되어 있고, 사업 계획도 완벽해. 1년 안에 투자금의 3배는 벌 수 있대. 어머니는 정말 확신에 차 있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투자금을 송금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어머니에게서 완전히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카밀라야, 엄마가 정말 큰일 났어. 네. 무슨 일이에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매일 연락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내. 사무실에 가봤더니 이미 비어 있어. 설마. 그래. 카밀라야. 엄마가 완전히 당한 거야. 투자금 2만 달러가 다 날아갔어.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제가 어머니 우는 소리를 들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계약서도 가짜였나 봐. 내가 정말 바보였어.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았어요? 거의 없어. 호텔비도 못 낼 것 같아. 비행기표 살 돈도 없고. 그 순간 저는 정말 무서워졌어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혼자 어떻게 하실 건지.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우리 집 형편으로는 돈을 붙일 수도 없었거든요. 엄마, 어떡해요? 대사관에 연락해봤어요? 연락해봤는데 개인적인 사기 사건이라서 별로 도움이 안 된대. 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더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학교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파블로가 요즘 왜 그래? 무슨 걱정 있어? 하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에게 사정을 얘기해봤지만 파라과이에서 한국은 정말 먼 나라였거든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카밀라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첫 번째 기적은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호텔비를 못 낸다고 체크아웃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프런트 직원이 갑자기 매니저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제 사정을 듣더니 매니저가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군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계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거야. 정말요? 그냥 공짜로요? 응, 그냥. 돈도 안 받고. 정말 놀라웠어. 파라과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두 번째 기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저를 보더니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 처음엔 한국어를 잘 못해서 대답을 못했는데 그분이 영어로도 물어보시길래 사정을 얘기했어. 그분이 바로 미경이라는 분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는데 혼자 사는 원룸에 어머니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미경이라는 분이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일단 제 집에 오세요라고 하시는 거야. 정말 깜짝 놀랐어. 모르는 외국인을 집에 데려간다고요? 그래. 그것도 원룸인데 자기는 소파에서 자고 침대는 저한테 양보하시고 셋째 날 어머니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미경 언니가 어머니를 위해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미경 언니가 청소일을 소개해줬어. 일단 돈부터 벌어야 하죠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한국어를 가르쳐 주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그뿐만 아니야. 어제는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약국에서 약까지 사다 주시고 죽까지 끓여주셨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게 전화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카밀라야,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해. 모르는 외국인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그리고 어머니가 가장 놀라신 건 한국의 치안이었어요. 카밀라야, 여기는 밤 11시에 여자 혼자 걸어도 안전해. 파라과이에서는 절대 못할 일이잖아. 정말요? 정말이야. 어제 미경 언니와 밤 12시에 편의점에 갔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어. 그리고 편의점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더라고. 또 놀라웠던 건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미경 언니의 조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아이를 통해 한국의 교육 환경을 보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 정말 열심히 공부해. 새벽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그런데 부모들도 교육에 정말 열성적이야.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이지.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잖아. 미경 언니 조카가 대학교 구경시켜줬는데 정말 좋더라고. 7번째 기적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진들이 정말 친절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영어로도 설명해 주시고 간호사님들도 정말 세심하게 돌봐주시더라고. 그리고 의료비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 그리고 2달 후 어머니가 완전히 달라진 목소리로 전화하셨어요. 카밀라야, 엄마가 결정했어. 뭐려? 이 나라에서 내 딸을 키우고 싶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고 계신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갑자기 이민을 하자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엄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에요? 겨우 2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야, 카밀라야. 엄마가 평생 살면서 이런 나라는 처음 봤어. 안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은 친절하고 무엇보다 기회가 많아. 어머니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카밀라야, 엄마가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했어. 그리고 여기서 제대로 된 일을 찾아볼 거야. 정말 한국에서 살 생각이에요? 그래. 그리고 너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한국으로 와. 여기서 대학도 다니고.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파라과이에서의 제 생활이 있었거든요. 친구들, 파블로.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고등학교 생활까지. 그런데 그때부터 어머니의 전화 내용이 더욱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계획, 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 어머니는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어머니가 파라과이로 돌아오셨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 표정부터 말투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인생이 정말로 바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가 파라과이로 돌아오신 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마중 나간 순간부터 어머니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걸음걸이부터 표정까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카밀라야, 정말 보고 싶었어. 어머니가 저를 안으시는데 그 포옹에서도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는 확실히 달랐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여행담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처럼 들렸습니다. 카밀라야, 엄마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했어. 무슨 결정이요? 우리 가족이 한국으로 이민 가는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거든요.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정말이야. 엄마가 직접 보고 느낀 거야. 한국은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서 어머니의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준비해온 것처럼 체계적으로 설명하셨어요. 한국의 안전성, 교육 시스템, 경제적 기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씨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신반의하셨어요. 마리아,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겨우 3달 있었는데. 아니야, 충분해. 내가 평생 파라과이에서 살면서 느끼지 못한 걸 한국에서 느꼈어. 하지만 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엄마, 저는 절대 안 가요.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친구들도 있고, 파블로도 있는데 왜 갑자기 떠나야 해요? 카밀라야, 너도 한국을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아니에요.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거기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막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한 제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낯선 나라로 가라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 날 파블로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파블로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카밀라, 설마 정말 가는 건 아니지? 모르겠어. 엄마가 정말 진심인 것 같아. 그럼 나는 어떻게?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파블로와 저는 대학에 함께 가서 결혼하자고 약속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 이민이라니.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모두들 황당해했어요. 카밀라,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거기에 가려고 해? 내가 아는 건 축구 잘한다는 것뿐이야. 너희 엄마 정말 특이하시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머니는 매일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셨어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카밀라야, 이것 봐. 이게 서울이야.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지? 사진은 다 예쁘게 나와요. 아니야. 직접 보면 더 놀라워. 그리고 교육 시스템도 정말 좋아. 너 같은 아이가 공부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야. 어머니는 특히 제 미래에 대해 강조하셨어요. 카밀라야, 여기서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많은 기회가 있을 거야. 무슨 기회요? 일단 언어부터가 달라.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큰 장점이 될 거야. 그리고 한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2주일 후 어머니가 다른 제안을 하셨습니다. 카밀라야,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또 한국 이야기예요. 아니야, 너를 억지로 데려가고 싶지 않아. 대신 엄마와 아빠가 먼저 가서 기반을 다져놓을게. 네, 너는 좀 더 생각해봐. 고등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친구들과 파블로도 있잖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결정해도 돼. 어머니의 이런 배려가 오히려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강요하시지 않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시니까 더 미안해졌거든요. 엄마, 아빠가 먼저 가시면 저는 어떡해요? 이모가 돌봐주시기로 하셨어. 그리고 엄마가 자주 전화할게. 내가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아버지도 어머니 편을 들어주셨어요. 카밀라야, 아빠도 처음엔 반대였어. 하지만 엄마 말을 들어보니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것 같아. 그래도 너를 억지로 데려갈 생각은 없어. 부모님의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습니다. 강요하지 않으시니까 더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2003년 봄에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혼자 파라과이에 남게 됐어요. 이모가 저를 돌봐주기로 하셨지만 사실상 혼자 사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자유로웠어요. 부모님의 잔소리 없이 친구들과 마음껏 놀 수 있었거든요. 파블로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친구들과 파티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외로워졌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부모님이 그리워졌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저녁 식사, 아버지와 함께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그런데 더 큰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바로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003년 말부터 파라과이에도 한국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멕시코 드라마에 익숙했던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를 신기해했습니다. 카밀라, 이거 봐. 겨울연가라는 한국 드라마인데 정말 로맨틱해. 정말. 어디서 봤어? 케이블 텔레비전에서 해. 너도 같이 보자. 친구들과 함께 겨울연가를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눈 내리는 풍경, 아름다운 음악,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까지. 파라과이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한국이야? 맞아. 정말 아름다워. 카밀라, 너희 엄마가 지금 저기 살고 있잖아.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거기 살고 있어 하고 자랑스럽게 말하게 됐거든요. 2004년에는 한국 음악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보아라는 가수의 노래가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카밀라, 이 노래 들어봤어? 한국 가수가 부른 건데 정말 좋아.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일 때마다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머니와의 전화에서도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아세요? 물론이지. 여기서도 정말 유명해. 촬영지도 다 가봤어. 정말요. 어땠어요? 정말 아름다워. 사진으로 보내줄게. 어머니가 보내주신 눈 내린 남이섬 사진을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혼자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어 기초 강의를 찾아 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모부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정작 이분들도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모부, 안녕하세요를 한국어로 어떻게 말해요? 안녕하세요. 맞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더 웃긴 건 한국 혼혈인 사촌들이었어요. 저보다 한국 피가 더 많이 섞여 있는데 한국어는 전혀 못했거든요. 너희들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어 못해? 아빠가 안 가르쳐줬어. 스페인어만 쓰래. 그럼 나보다 못하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04년 말에 어머니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카밀라야, 엄마가 한국 시민권을 신청하기로 했어. 네. 시민권이요? 응. 한국 사람이 되는 거야. 이름도 한국 이름으로 바꿀 거야. 무슨 이름으로요? 이선덕. 선덕 여왕에서 따온 거야. 한국 역사 공부하다가 정말 멋진 여왕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 어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으셨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저보다 더 많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카밀라야, 아빠도 한국어 배우고 있어. 서툴지만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어. 정말요? 응. 어제 아빠가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했어. 정말 귀여웠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정말 한국이 어떤 나라길래 부모님이 이렇게 변하신 걸까요? 2005년 봄, 어머니에게서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카밀라야, 겨울 방학 때 한국에 한번 와보는 게 어때? 정말요? 응. 그냥 구경만 하고 와. 직접 보고 나서 결정해도 늦지 않아. 저는 정말 고민됐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이 궁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파블로와 친구들을 떠나기 싫었거든요. 파블로에게 이야기했을 때 파블로는 반대했어요. 카밀라, 가지 마. 가면 마음이 흔들릴 거야. 그냥 구경만 하고 올게. 아니야. 느낌이 안 좋아. 내가 가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카밀라, 한국 가서 배우 된다고 하면 어떡해?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냥 부모님 얼굴이나 보고 올게.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파블로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면 정말 제 마음이 바뀔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결국 2005년 12월,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냥 한 달만 구경하고 오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공항부터가 정말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파라과이 공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체계적이었어요. 진짜 여기가 한국이야? 2년 만에 만난 부모님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한국 사람처럼 변해 있으셨어요. 한국식 코트를 입고 계셨고, 머리 스타일도 한국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카밀라야, 정말 왔구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한국어로 뭔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 미안해. 요즘 한국어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 아버지도 달라져 있으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택시 기사와 대화를 시도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강남구. 가세요. 택시 기사분이 웃으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는 걸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어를 하시다니. 서울로 가는 길에 창밖 풍경을 보면서 계속 감탄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었고 건물들도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그치? 엄마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 부모님이 사시는 집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원룸이었지만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국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한국 물건이에요. 그래, 여기서 산 거야.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국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파라과이에서는 구경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 잘 드세요. 잘 먹어.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어. 만들어줄게. 어머니가 직접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파라과이에서 먹던 한국 음식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구경을 시작했어요. 지하철을 타는 것부터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확했어요. 엄마, 지하철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 시간도 정확하고 어디든 갈 수 있어. 처음엔 복잡해서 헷갈렸는데 이제는 익숙해. 명동에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는데도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들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여기가 명동이야. 쇼핑하기 정말 좋지? 화장품 가게에서 점원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걸 보고 감동했어요. 언어가 안 통하는데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한국어 학원 체험 수업을 들어봤어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입니다. 파라과이에서 왔어요. 다른 학생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파라과이요. 어디에 있는 나라예요? 남미에 있어요. 브라질 옆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수업이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선생님도 정말 친절하셨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카밀라 씨, 발음이 정말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조금 공부했어요. 한국어 실력이 다른 외국인들보다 좋다는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2주일째에는 대학교 캠퍼스들을 구경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갔을 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캠퍼스가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와, 정말 예쁘다.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정말. 그럼 한국어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동기부여가 됐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주일째에는 한국의 안전함을 직접 경험했어요. 밤 10시에 어머니와 함께 편의점에 갔는데 전혀 무섭지 않았거든요. 엄마, 정말 안전하네요. 그치? 파라과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 편의점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이 다 되어 갈 때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학원에서 만난 친구가 저에게 말했어요. 카밀라,
너 정말 예쁘다. 연예인 해볼 생각 없어? 연예인이요? 응. 한국에서는 외국인 연예인들도 많아. 너 같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제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해봤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한 달이 지나서 파라과이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어요. 엄마, 정말 가기 싫어요. 그래? 그럼 생각해봐. 조금 더 있다 가도 돼. 아니에요. 약속했잖아요. 파라과이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올게요. 비행기 안에서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 제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파라과이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카밀라, 완전히 달라졌네. 뭐가 달라졌어? 표정이 완전히 달라.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 파블로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카밀라, 너 한국에서 뭔 일 있었어? 왠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정말. 농담이지? 아니야. 정말이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갈 거야. 파블로는 정말 화를 냈어요. 카밀라, 우리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대학 가기로 했잖아. 미안해, 파블로야. 하지만 이게 내 꿈이야. 꿈. 갑자기 무슨 꿈이야?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파블로와 헤어지는 것도 아팠고, 친구들과 떨어지는 것도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그 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005년,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파블로도 마지막에는 이해해준다고 했습니다. 카밀라, 꼭 성공해. 그리고 가끔 연락하자. 고마워. 파블로야, 너도 행복하게 살아. 한국에 도착해서 한서대학교 어학당에 등록했어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언어 감각이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카밀라 학생, 정말 발음이 좋네요. 스페인어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한국어 잘하는 사람 처음 봐요. 대학교 정규 과정에 입학한 후에는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2007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유명 방송 제작진에서 저를 캐스팅한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정말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첫 방송에서 제 가족 이야기를 털어놨을 때 정말 떨렸어요. 정말 웃긴 일이 있어요. 우리 가족에서 이모 3명이 모두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조카들은 다 한국 혼혈이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은 다 파라과이에 살면서 한국어는 한마디도 못해요. 반대로 한국 피가 전혀 안 섞인 저만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를 유창하게 해요. 스튜디오가 웃음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방송 이후로 저는 정말 유명해졌습니다. 카밀라, 사인 좀 해주세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해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연예인이 되다니. 2020년에는 미군 출신 제임스와 결혼도 했어요. 정말 재미있는 국제 커플이 됐죠. 당신 정말 신기해. 파라과이 사람인데 완전 한국 사람 같아. 당신도 미국 사람이면서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하잖아. 그리고 그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귀화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출입국사무소에서 서류를 내는 순간, 지난 그동안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한국 이민, 파라과이에서의 외로운 시간, 한국어 공부의 어려움, 방송인으로서의 성공,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까지. 혈통이 아니라 마음이 나를 한국인으로 만든 거구나. 그 옆에서 어머니 이선덕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카밀라야,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의 꿈이 이루어진 거야. 2002년 월드컵에서 시작된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과 파라과이, 그리고 미국을 잇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파라과이에 있는 한국 혼혈 조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서 진짜 한국을 경험시켜주고 싶습니다. 혈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경과 혈통을 넘어선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 오늘 찾아뵐게요.